60대제 이 씨는 당뇨로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약을 써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온몸에 붓기가 있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부터는 하루 2번 정도 소금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족한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혈당 조절이 잘 되었고 붓기가 빠지자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7기 전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병원, 학교, 공공기관, 대중매체에 이르기까지 나트륨 유해성으로 인해 소금은 건강에 저 질병의 원흉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인체의 필수 성분으로서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저염식 정책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소금은 방사능, 미세먼지, 중금속, 환경 호르몬 등 우리 몸에 쌓여가는 오염물질과 독소를 빼내고 해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소금은 불순물 제거, 살균, 해독, 즉 디톡스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김은수, 장진기의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인데요. 이 책은 이론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경험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20년간 소금으로 건강을 되찾은 1만 명 이상의 임상 사례를 거쳐 정리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접하고 평소 생각했던 소금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몸속 염증을 다스리고 체내의 독소를 해독하는 소금의 진실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식염액은 1000ml 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g이다. 생리식염 용액에는 생리는 혈액 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닌다는 의미고 혈액 중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의 용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르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인체의 근육과 신경, 모든 세포는 정기적 신호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신경자극 전달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에 정기적 자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뇌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하품, 구취, 구린내와 썩은 내를 비롯해 지독한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유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짠마, 짜는 힘, 짜내는 기운.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두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다. 중금속, 유독가스, 지방, 체내 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 밖으로 짜내야 한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이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유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살면서 쌓인 원통함이나 후회, 회한 등으로 메말라가면서 뇌는 사막처럼 되기도 한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 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로 배출해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는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혈관이 막힐 수 있는데 현대인은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박동 이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몸속에 짱기운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염증이 생긴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분자 입장에서 보면 3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세포의 관점으로 보면 1년 전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된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모든 음식의 맛과 향, 빛깔을 살려준다. 자신은 녹아 없어지지만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소금은 물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한다. 물과 소금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회수하여 밖으로 짜내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맑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외모도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 소금이 없으면 신경을 통한 정보 전달이 안 되고 근육의 수축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소금이 부족하면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머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 굳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뻣뻣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소금 기운이 적당해야 육체와 정신이 맑아지고 그 사람 본래의 진면목이 살아난다. 소금과의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소금에 대해 비판 일색이던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소개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금 제한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저염식 정책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의료 전문가와 학자들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금의 위험성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염분이 필요한 사람마저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타민C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 관계가 없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 혈액의 문제다. 대다수 일본인에게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의학 전문지 낸시 채시노의 영국 연구팀이 49개국 13만 명의 소금 섭취량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 저자인 앤드류 멘테 박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더 큰 악영향이 생긴다. 핵심은 소금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건강이 좋아지느냐의 여부다 라고 강조했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소금이 오히려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고 소금이 부족할 경우 심장마비나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저염식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속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 중성지방이 쌓이고 단백질 침착으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며 조기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저염식을 할수록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하버드대 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연구팀 역시 갑상선 환자들이 싱겁게 먹을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적당한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갑상선암이나 당뇨병, 신장병 환자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한다. 물과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입에 침이 마를 때, 식탐이 많아지고 과식할 때, 밤에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자꾸 고기가 당길 때, 자꾸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수시로 군것질을 할 때,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거나 더부룩할 때,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을 때, 커피 마시고 잠이 오지 않을 때, 폭식하거나 자꾸 급하게 먹을 때, 술 마시기 전과 후, 얼굴색이 맑지 않을 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 탈모가 있고 머릿결이 좋지 않을 때,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으로 열이 날 때, 여드름, 등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심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정이 안 될 때, 종아리가 당기거나 다리에 쥐가 날 때, 정수리 뒷목이 뻐근하거나 뒷골이 당길 때, 귀에서 소리가 날 때,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을 때, 몸에 종양이나 덩어리가 생길 때, 요통이 있거나 등 허리가 아플 때,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발이 약하고 시원하지 않을 때,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지구력이 떨어질 때, 자궁 등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때, 불임 수술을 했을 때, 발목을 자주 접질려 약해졌을 때, 수족냉증이나 추위를 많이 탈 때, 가래가 있거나 가래를 내뱉기 위해 기침이 날 때, 뼈에 이상이 있거나 골절이나 인대에 손상이 있을 때, 기억력이 나빠졌거나 머리가 굳은 느낌이 들 때, 머리가 무거울 때, 수학, 과학 등 논리적인 공부를 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나서 상기되었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소금은 살균, 소염, 제도, 부패 방지 역할을 한다. 염증의 염은 불화자가 2개다. 외부의 균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그쪽으로 긴급하게 혈액을 보낸다. 혈장과 백혈구가 치료하기 위해 상처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포가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며 통증 신호를 보낸다. 불을 끄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다. 화기가 성하면 수기로 수국화해야 한다. 물로 불을 다스리듯 계속해서 깨끗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염증이 사라진다. 염증이 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수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몸에 수기운이 충분하다면 불이 나도 금방 진화되지만 수기가 모자라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평소 수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염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저수지나 물탱크에 물이 풍부해야 진화 작업이 수월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이 잡힌다. 소금기가 부족해 체액의 염도가 낮은 사람은 염증에 시달린다. 혈액 염도가 낮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이 강해진다. 백혈구의 활동성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 모기한테 물려도 상처가 덧나고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 비염, 중이염, 결막염, 피부염, 위염, 인후염 등 몸 여기저기가 염증이 생긴다. 온갖 병명과 증상에도 병원에서는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항생제 내성과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한의학 문헌에는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린다거나 독증을 제거하고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독일 공동연구진의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세균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었고 소금을 적게 먹인 쥐들은 상처 부위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인체는 감염된 피부로 소금을 보내 침입자를 물리치게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경우에도 감염 부위에 소금이 축적되는데 인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문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식물에 이상이 생기면 뿌리를 살피듯이 사람도 겉으로 드러난 이상 증상에 뿌리부터 다스려야 한다. 우리 몸은 뿌리에 해당하는 장부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 간이나 신장에서 미처 해독할 수 없는 것들은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찌꺼기가 피부 염증 형태로 드러나고 잇몸이나 눈, 혀, 코 등의 감각기관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처럼 짜서 밖으로 배출할 힘이 없을 때는 내부 어딘가에 노폐물을 쌓아둔다. 그러면 위염, 대장염처럼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굳어 덩어리나 종양이 되기도 한다. 눈과 코, 입, 치아, 피부처럼 밖으로 드러난 부분의 염증부터 뼈와 힘줄, 장기까지 염증을 달고 사는 몸이 될 수밖에 없다. 모닥불이면 양동이 하나로도 쉽게 끌 수 있겠지만 집에 불이 나고 상과들에 불이 났다면 소방차가 몇 대씩 오고 헬기가 동원되어도 몇 시간,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 염증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소금과 물의 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염증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간다.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이때는 식사 후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평소 식사 후에 소금을 먹던 사람이라면 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 열감이 있어서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할 것 같지만 실제 몸속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모든 염증에는 기본적으로 소금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에 따라 장기나 부위에 따라 추가해준다. 염증의 종류, 소금과 함께 추가로 먹으면 좋은 음식. 1. 목기, 간담, 결막염, 눈짓무름, 눈꼬, 인후염, 편도염, 고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건선, 식도염. 소금 플러스 신맛, 레몬즙, 오이자, 깔라만시, 오렌지 주스, 발효식초, 팥가루 등. 2. 화기, 심장, 소장, 얼굴 여드름, 혀 갈라짐, 혓바늘, 다래끼, 눈충혈, 광대뼈 뾰루지, 가려움증, 팔꿈치 관절이나 날개 죽지, 견갑골 부위의 염증이나 통증. 소금 플러스 쓴맛, 쑥차, 수수, 민들레, 다크 초콜릿, 커피. 3. 토기, 비장, 위장, 위염, 무릎 관절염, 트고 갈라진 입술, 수족구, 이마 여드름,
소금 플러스 단맛, 마스코바도 원당, 유기원당, 조청, 기장, 식혜. 4. 금기, 폐, 대장. 콧물이 줄줄 흐르는 비염, 대장염, 콧물 감기,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흐르는 피부염, 맹장염, 손목염증. 소금 플러스 매운맛, 생강차, 계피차, 얼큰한 국물, 고추장, 현미, 율무. 5. 수기, 신장, 방광, 중이염, 지렴, 전립선염, 등드름, 방광염, 신우염, 지루성 피부염, 건염, 발목 주변 염증, 족저근막염. 소금 플러스 국물, 소금차, 된장차, 간장차, 소금물. 유, 상화기, 심포, 삼초. 손의 습진, 염증, 장기침, 회전근개 파열 등 어깨 염증. 소금 플러스 떫고 생내나는 맛. 데운 요구르트, 뽕잎차, 감잎차, 감자, 녹두, 조. 감기,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 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때는 평소에 몇 배를 먹어도 소금이 잘 먹힌다. 감기 예방 차원에서 소금 양치를 하고 비염의 경우 소금물로 코 청소를 하는 등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먹어 몸속에서부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대표적인 3가지 감기와 소금 활용법. 1. 목감기, 소양감기. 목이 쉬거나 아프고 부음, 가래, 가래 섞인 기침, 근육통, 한열 왕래. 소금과 함께 새콤한 음료, 오미자, 유자차, 레몬차, 모과차,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요구르트를 뜨겁게 데운 뒤 식초를 약간 타서 마신다. 목도리, 스카프 등으로 목을 보호한다. 2. 코감기, 양명감기, 살통, 콧물, 재채기, 코막힘. 소금과 함께 설탕이나 꿀을 넣은 달달한 생강차를 마시는데 코감기에는 매운맛도 필요하다. 고춧가루를 넣은 얼큰하고 칼칼한 콩나물국이 좋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따뜻하고 습도가 적당한 공기를 몸속으로 넣어준다. 3. 몸살 감기, 태양 감기, 두통, 요통, 삭신이 쑤시고 눈이 뻐근하고 땀 조절이 제대로 안 됨. 소금과 함께 커피 또는 된장국, 조선 간장차, 미역국을 먹는다.
체온이 떨어지면 염증이 취약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진다. 어떤 감기 등 공통적으로 소금을 잘 챙겨 먹고 땀을 내주어 냉기를 빼준다. 땀이 나면 땀구멍이 열린 상태이므로 다시 냉기가 들지 않도록 땀을 잘 닦아주고 젖은 옷은 갈아입는다. 소금 양치. 아침 저녁 소금으로 양치하면 살균 작용 효과를 볼 수 있다. 소금만으로 구석구석 닦거나 치약과 같이 사용해도 좋은데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을 보호할 수 있다. 양치한 뒤 소금물로 가글을 하거나 평소 소금물을 스프레이통에 넣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좋다. 식후 양치를 하기 어렵다면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입에 넣어 침으로 녹여 먹으면 입안이 깔끔해진다. 머리 감기, 두피 마사지. 머리 감을 때 소금물을 이용하면 각질과 비듬 제거, 보습, 탈모, 습진에 도움이 된다. 고운 소금으로 마사지하듯 문지른 뒤 물로 헹구거나 소금물로 헹구는 것도 괜찮다. 소금물을 분무기에 담아 두피에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가시거나 습진을 예방할 수 있다. 소금 목욕. 소금 목욕의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고 이를 응용한 제품도 많다. 각질이나 부종, 건선, 피부염, 상처가 없을 경우에 효과적인데 염도 20%의 짬바다인 사에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피부병 환자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 찾는 것으로 유명하다. 소금은 기름기와 먼지, 노폐물을 흡착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염과 향균 작용, 보습에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 몸을 담그는 것도 좋고 고운 소금으로 마사지를 하고 씻어내는 것도 괜찮다. 몸이 부을 때, 특히 다리가 부었을 때 소금으로 목욕하거나 족욕을 하면 피곤이 풀리고 붓기도 가라앉는다. 미인의 대명사인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도 목욕할 때 소금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소금 세안. 고운 소금이나 죽염을 손에 놓고 물을 떨어뜨려 개어준다. 그리고 얼굴에 문질러 준 뒤 씻어낸다. 세안할 때 마지막 헹굼에는 물에 소금 한 숟갈 정도를 넣어 녹인 뒤 그 물로 얼굴을 두드려 흡수시켜준다. 소금 스프레이. 목이나 벌레 물린 곳에 살짝 발라주거나 스프레이를 만들어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가시고 상처가 덧나지 않는다. 좌요. 지렴이나 방광염, 치질이 있거나 생리와 출산 이후 소금으로 자욕을 하면 도움이 된다. 좌욕기를 써도 되고 끓인 소금물을 식혔다가 좌욕해도 괜찮다. 소금 조교. 발이 피곤하거나 각질이 있거나 무좀이 생겼거나 발냄새가 심할 때 소금 족탕을 하면 좋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고 식초를 약간 타서 담그면 염증과 각질이 줄어들고 피부도 부드러워진다. 소금 커피. 원두를 볶거나 내릴 때, 커피를 마실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커피의 쓴맛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난다. 숙취 해소.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시고 나서 소금을 먹으면 술의 불기운, 즉 화기를 다스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술은 강력한 화기로 확산시키는 성질이 있어 몸속 수분이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물과 소금이 더 필요하다. 평소 소금을 꾸준히 먹으면 숙취로 고생할 일도 없고 과음도 하지 않게 된다. 소금과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물이 먹히지 않는데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 세계보건기구의 물 권장량은 1.5리터이고 소금 권장량은 5g이다. 우리 몸의 혈중 염도인 0.9%를 기준으로 두고 단순 비교를 해도 농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 1.5리터 기준이면 12.5g, 최소 10g 이상 되어야 염도가 맞는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느라 우리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만 자주 가더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 녹차, 음료 등을 많이 마셔도 이뇨가 심해진다.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 해도 몸에서 보유할 수 없어 오히려 만성 탈수 상태가 될 수 있다. 노동이나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데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 입안이 마른다고 맹물을 마시면 금방 입이 마르고 입술이 건조해져 침을 바르면 입술만 튼다.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물만 보충해 준다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땡볕에 나가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쇼크가 오고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지러워 실신하고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뒤 주최 측은 음수대 공급 간격을 더 늘려 물 섭취를 줄이도록 했다. 200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물 마시고 소변 참기라는 엽기적인 게임에 출전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그 여성은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15분마다 제공되는 물을 마셨는데 게임이 끝난 직후 쓰러져 사망했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 과분한 수분 섭취는 수독증, 저나트륨 혈증을 불러온다.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이 뛰도록 신경 전달을 하지 못한다. 체액 속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 부정맥이 생기는 등 위태로운 순간을 맞게 된다. 정신이 혼미하고 무기력해지더니 근육경련이나 발작, 마비가 오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평소 당기지 않는데도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물이나 차를 억지로 마시면 몸에서 소화액이 묽어지고 몸이 냉해지고 무거워진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침으로 소금을 녹여 먹으면서 물 섭취를 제한하고 소금만 먹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다. 물과 소금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춰라.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물이 자연스럽게 당기고 인체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은 온종일 물이 당기지 않고 과일도 먹히지 않는다. 최소한의 체액과 혈액을 가지고 그것에 최적화되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다 보면 일, 공부 등 생산적인 활동에 몸을 쓰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상태가 되고 몸이 늘 무겁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염분 섭취가 부족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된다. 거들떠보지 않던 과일도 먹게 되고 차나 음료도 마시게 된다. 그러면서 말라있던 입안이 침이 생기고 땀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안구 건조가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등
수분 부족으로 생긴 문제가 해결된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위험하다. 그럼에도 물과 과일은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소금은 적게 먹으라고들 한다.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소금물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 소금을 잘 챙겨 나가 물이나 음료와 같이 먹는 것도 좋다. 물 500ml 기준으로 티스푼 2개 정도면 1%의 염도가 된다. 농도는 자신에게 맞춰 조절하면 된다.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 활동량,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아야 한다. 물과 소금이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지만 혈액 안에 실어나를 수 있는 다른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 물과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안 된 상태라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물과 소금으로 혈액량이 늘어나거나 혈액이 묽어질 수 있지만 다른 영양분인 미네랄이 부족해 체액의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가 운동을 멈출 수도 있다. 이때 다른 영양분은 음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음식물 가운데서 곡물은 필수 영양소를 고루 갖춘 좋은 원료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